거기 뭔가 있습니다. 보물창고! 바다가 보물창고다. 자주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바닷속에 진짜 보물들을 품고 있다는 이 태안을 찾아왔는데요. 밥상에는 또 어떤 귀한 것들이 있는지, 숨어 있는지 찾아볼까 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니 귀가 솔깃하신가요? 넉넉한 바다 생명들을 보물처럼 품고 있는 태안. 처음에는 짜지만 그 다음에 맛이 나와. 바닷속 숨어있는 맛의 진수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열려라! 보물창고요! 서쪽 땅 끝, 바다가 시작되는 그곳에 태안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름답다 해서 파도리라 불리는 곳인데요. 하루 2번 바다가 속을 드러내면 마을 사람들도 바빠집니다. 그러기 좋겠네. 그래서 굴이 엄청 연구도 좋다네. 갯벌 한복판 주렁주렁 매달린 이 굴 때문입니다. 요즘 한창 제철을 맞았다는데요. 굴은 키우는 방법에 따라 크기도 맛도 조금 다르다는군요. 물이 나갔을 때는 이렇게 태양을 보고 물이 들어오면은 잠기고 그러니까 자연산 똑같잖아요. 돌멩이에서 크는 굴도 물이 나가면은 저기 햇빛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덜 커요. 네, 갯벌에 기다란 나무를 세우고 새끼굴을 붙여 키웁니다. 물에 잠겼다 빠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도 향이 진하고 맛이 좋답니다. 아이 근데 혼자 씻는 거 맞나? 올해는 수확량도 많아 일할 맛이 난다는군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이게 다 나가고 이 줄만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헛살 알죠? 네, 헛살매요. 근데 우리는 굴살맸어. 이렇게 하고 짚은 뒤 건너가요. 물이 깊은 곳은 이렇게 간이배에 아내를 태우고 바깥분이 끌고 다닌답니다. 금실 저처럼은 못 살요. 하나 삐져갖고 집 나가면 누가 한대요. 아이고 얼마나 호상가. 한번 타보실래요? 부부금실이 돈독해질수록 굴들도 토실토실 여물어가겠죠. 굴은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채취한 굴은 바로 껍데기와 알을 분리하는데요. 뽀얀 속살이 쏙 빠져나오면 싱싱한 굴향에 절로 군침이 돕니다. 항사가 뭐 몇 프로다 그러면은 목구녕부터 좀 답답해지면 이 굴 하나 먹어요. 그러면은 목이 개운해져. 네, 이거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여기시오. 이놈 쭉 빠르요. 예. 건강하시고 허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건강하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술도 한 잔 드릴까요? 안 만나주면 죽는다고 엄포를 놨어요.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죽으면은 안 되지 싶은 생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만나 죽거나 말거나 마음이 없었으면 만나겠어. 나는 죽어서도 만나고 싶어. 나는 죽어서도 만나고 싶다고. 그럼.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다시 만나면 결혼 안 한다고. 아니 그건 잘못된. 인고 부부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모든 면이 다 좋지. 일이며 살림이며 못하는 게 없다는 아내. 음식 솜씨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요즘 무도 맛있을 때죠. 무 송송 썰어놓고 굴을 넉넉하게 넣은 다음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립니다. 네, 뭐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물회가
제격이죠. 그런데 물의 맛을 내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네, 바로 이 동치미입니다. 그래 만들면 참 이걸로 맛있겠네. 여기다 네. 설탕이나 좀 넣고 더. 예. 알싸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낸 굴물회입니다. 술 먹어서 속 아플 때 있잖아요. 내가 술 먹는 사람이라 그것도 안 해. 해봐서. 아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잘하셨죠. 그거를 먹으면 속이 너무 편안하니 깨끗해요. 야, 속이 확 풀리는 항상 먹는 술 쬐을 때 먹는 이게 보양식, 우리 보양식이죠. 고맙습니다. 술 또 한 잔 주셔야죠. 응? 장가는 잘 들은 것 같아. 네, 따뜻한 밥에 쓱쓱 말아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장가 참 잘 들었구나 싶어진다죠. 알로요. 아 고기 구워 먹는 거 좋다. 삼겹살을 구울 때도 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 동네는 굴 있는 날 삼겹살 구워요. 이 저기 굴하고 삼겹살도 우리처럼 찰떡궁합이지. 맞아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 통해서 알아요. 찰떡궁합이요. 얘나 굴이나 삼겹살이나 찰떡궁합. 우리처럼 꼭 이거 굽다 생각하면 닮은 것 같아요. 먹다 보면. 아, 이게 뭐 다. 처음엔 무엇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삼겹살과 굴처럼 묘하게 조화를 이루더라는군요. 겨울에도 막 춘디 다니면서 같이 응?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또 그렇지. 고생 많이 해요. 그 이런 소리 이런 처음 들으니까 사실- 평생 살면서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3년. 이렇게 살면서 저기 이런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이런 말씀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결혼 참 잘했네. 시집 잘 왔네. 잘 구운 삼겹살 위에 굴무침을 얹고 미역에 싸서 먹으면 힘든 굴농사도 거뜬해집니다. 맛 궁합으로 치면 버섯도 잘 어울리는 굴의 단짝이랍니다. 느타리 버섯 위에 굴을 얹고 참기름만 살짝 둘러 익히면 되는데요. 은은한 버섯 향과 굴향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이 난답니다. 버섯만 굽느니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본 음식인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생각나서 버섯만 보면 굴 생각나고 굴 보면 버섯 생각나고. 굴이 제철일 때면 홍합도 먹기 좋게 살이 오릅니다. 요즘 자연산 홍합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연목 국물까지 진기죠. 이거 서로 다 안 까져. 이렇게 물을 내서 안 돼. 맛은 물어보나 마나. 이거를 누구를 주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요. 아유 뜨거. 아버지랑 살뜰하게 챙겨주는 서로가 있으니 마음까지 든든합니다. 아침에 방금 봤어도 점심 때 되면 또 보고 싶고. 아침에 오시게 보잖아. 너희 집에가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셨대요? 동네에서 어디 가서 데이트를 그렇게 아이 하셨대요? 많이 했지. 아, 저쪽으로 동네라 가면 쫓아다니지도 못했어. 뒷면에 바위틈. 아, 그런 데도 동네 해봤어. 나는 연애는 안 해봤는데 안 해봤네. 이렇게 안 해봤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손도 잡고 손도 닦고 댕기고 그냥 업구도 댕기고 그때 젊었을 때 해더라면 저걸 못해서 아쉽네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줄 거잖아요. 뽀뽀해. 뽀뽀 아니요. 뭐 그전에는 잘 했으면서도 뭘 뽀뽀해. 아 되게 맛있네. 세상에서 먹던 중에 제일 맛있어. 네, 제일 맛있는 홍합을 먹어봤네. 진짜 행복합니다. 음식도 사람도 때가 있는 법이죠. 가장 맛있는 때를 놓치지 않고 차려낸 이 밥상처럼요. 오늘이 생애 최고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시간은 멈춰진 채로 남아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 태안 앞바다가 그렇습니다. 고선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된 것만 모두 6번. 수많은 해양 유물이 발굴된 이곳을 사람들은 바닷속 경주라고 부른다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많은 고선박들이 발견된 걸까요? 기록을 보면요, 태안 해역은 난행량이라고 불릴 만큼 흠의 사고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목이라는 뜻의 안흥량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였다죠. 서울로 가는 배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지만 거센 물살과 곳곳에 자리 잡은 바위들이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가보시죠. 네네. 이제 저 나무 조직 내에 소금기가 송기가. 예 이것들이 산채인데요. 이렇게 보셔서는 잘 모르시겠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난파선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다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잘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못을 톱으로 자를 때 굉장히 요즘 나무를 자르듯이 힘들게 잘 안 잘라지고요. 아이고. 저는 뭐 굳게 잠겨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고 배와 함께 묻혀있던 많은 것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자기류와 먹거리가 대부분인데요. 과거를 이해하는 귀중한 열쇠입니다. 항아리 함께 그런 생선 뼈가 나왔는데요. 뭐 종류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생선뼈가 항아리에 들어있었어요? 예, 사진 다 찍어놨겠죠. 참족이라든지 참족이? 예, 참돔, 농어 뭐 이런 뼈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갯벌이 그런 배들을 다 유물과 함께 묻혀버리면 네. 거의 진공 상태처럼 손상이 안 갑니다, 유물이.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저런 나무 배를 봐도 지금도 단단하고 썩지 않습니다. 거친 물살 아래 깊은 갯벌을 품은 태안 바다는 그렇게 오랜 시간의 비밀을 간직해 왔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양식 공급원이었죠. 덕분에 태안 바다는 늘 풍성했습니다. 이곳은 대야도라는 섬인데요. 뜰망 하나로 고기를 잡습니다. 물이 좀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그 물이 돌박 사이로 물이 빠지면 이렇게 고인다고. 그 여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래서 무슨 고기가 있는지 모르지 지금 아직. 해안가에 돌담을 쌓고 안에 고기를 가두어 잡는 독살잡이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태안에는 이런 독살잡이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어업이랍니다. 아주 그 맛있는 우럭이요. 예. 야, 쭈꾸미다, 쭈꾸미. 아, 저 크다. 아이고 크다 이거. 취미로 지구도 가시오, 취미로. 지게로 치고, 예, 지게로. 맨날 지게 올 때 지게로 치고도 가고. 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래된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어머니, 우럭 잡아왔어요. 아유 시간이 많이 잡으셨네. 와 저렇게 큰 우럭 좀 봐. 이거 쭈꾸미도 있어.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바다로 나가면 독살 안에 뭐든 먹을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전에는 뭐 고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 고기가 다 들었대요. 이거 우럭뿐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막 홍어도 이만한 것이 다 걸리고. 독살에. 예. 그중 우럭은 제일 만만한 녀석이었습니다. 회로 먹어도 좋고 탕을 끓여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조리법을 보여주신답니다. 우선 간장을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 생강, 무, 파 등을 채 썰어 넣고 조림장을 만듭니다. 이건 최신식 우럭 요리. 우럭을 통째로 손질해 올리고 조림장을 얹은 다음 찝니다. 모양도 보기 좋고 감칠맛이 일품인 간장 우럭찜입니다. 잘 말랐네. 햇볕이 부덕하게 말려놓으면 겨우내 밥반찬으로도 그만이지요. 쪄서도 먹고 원래 이게 우럭 이런 데서는 제사 지낼 때 우럭 꼭 이렇게 상에 올리거든요. 제사 지낼 때는 우럭을 어떻게 해서 올려요? 그냥 이렇게 퍼 말려서. 말린 우럭은 식감이 쫀득하고 깊은 맛이 있어 음식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오늘은 살만 발라낸 다음 탕수를 만들 거랍니다. 고기만 탕수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선도 우럭뿐만 아니라 이거 뭐 숭어라든지 이런 뼈가 없는 생선은 이 탕수육이 다 가능해요. 우럭 살에 전분을 입혀 기름에 튀깁니다. 고소한 우럭 튀김에 소스를 얹으면 고급 요리 부럽지 않은 맛깔스러운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맞지. 옛날에 이렇게 먹을까? 대충이지. 배추? 저희도 옛날에 여기 김만 해 먹고 살았다. 김. 이렇게 햇볕 좋은 날은 먹을 시간도 없어. 햇볕이다 말리느라고. 대야도는 서해안에서 처음 김양식을 시작해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던 곳이랍니다. 80년대 초까지 김양식으로 호황 누리며 부자섬 소리를 듣고 살았다죠.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 김양식이 어려워지자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고 이젠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 지금 한 50살 됐는데 그것도 없고 김했지. 이맘때면 한창 물김을 수확하느라 바빴다는데요. 맛있겠다. 싱싱한 물김은 좋은 국거리였습니다. 아니 뭐 만드는 거야 이거? 김국. 예? 김국? 김국. 이거 김국 맛있는데. 진짜 겨울철에 여름엔 잘 안 먹지만 이거 추울 때 겨울에는 끝내줘요. 미역국 끓이듯 물김을 넉넉하게 넣고 굴 한 점 넣어 국을 끓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제 시간이 못 먹었다고 밥을. 왜요? 햇빛이 말리려고 막 햇빛 저기 하느라고 일어나라고 김 뜨느라고. 물김국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았어도 그 시절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물김은 김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면 구경하기 힘든 식재료입니다. 금방 맛이 변해 오래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날구지면 김이 이건 썩어. 날구지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먹고 햇볕 나야 김이 말리니까. 물김이 남으면 이렇게 쌀가루에 버무려 쪄서 먹곤 했답니다. 물김떡 하는 날이 휴일이었던 셈이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애를 태우던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은 아득합니다. 진짜 세월이 어찌 갔나. 진짜 몰라. 옛날 한 10살 먹을 때는 아이고 언제 20살 먹나. 언제 20살 먹어서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살아볼까 했는데 금방 넘어가더라고. 오늘보다 생생한 어제처럼 물김떡이 향긋하게 익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었던 기억들도 불현듯 살아와 밥상을 채웁니다. 그렇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사이 그 경계를 따라 사람도 음식도 함께 흘러갑니다. 태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바다는 앞마당처럼 익숙합니다. 산을 누비며 사는 약초꾼들에게도 바다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저쪽에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봐야지. 앞쪽은 바람 때문에 해풍 때문에 싹대가 다 날렸나 봐. 그래서 싹대가 안 보이니까 조금 음습하면서 넝쿨 자리 있는 쪽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 칡뿌리 줄기 있네. 그런 자리에 감겨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워낙 산이 가파르고 험한 데다가 겨울엔 약초를 찾기가 더 쉽지 않답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여름에는 보라색 꽃봉오리가 이쁘게 펴가지고 찾기가 쉬운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싹대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산 아래쪽에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 암벽 여기 밑에 부분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지금 시방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소나무에다가 자위를 걸고 내려가 보자. 절벽을 타고 내려갈 작정인가 보네요. 여기 알가 여기. 아찔하네. 이게 이런 자리 말고는 약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이런 데서 나오는 약초들이 괴물이다 보니까 이 약초꾼들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안전 장비를 단단히 조여매고 절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저 바위 틈에 뭔가 있나 봅니다.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고공사투가 벌어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바위와 씨름한 끝에 찾아낸 귀하디 귀한 녀석. 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양이 괜찮네. 이게 도라지군요. 크기가 제법 커 보이네요. 야, 이거 100g 넘게 충분히 나가는데 이거 어우. 산삼만큼이나 찾기 힘들다는 자연산 도라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낌이 어떠시냐고.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첫 키스할 때 그 느낌이라고. 짜릿합니다 이게. 탐이 묘합니다 아주. 네, 이 맛에 위험도 감수하며 산을 오르는 거겠죠. 해풍을 맞고 자란 약초라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니 고생한 보람도 있습니다. 해안가 야산엔 방풍이 흔한데요. 봄에는 주로 잎을 먹지만 겨울엔 약성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를 약초로 씁니다.
이거는 맛있어요. 간이 딱 좋아요. 해풍 맞은 방풍이라 잎사귀에 간이 배어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짭짤해가지고 간이 잘 배어 있어요. 성룡 씨가 산에 오르는 건 고향에 돌아오면서부터입니다. 아픈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돕겠다며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약초캐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다는군요. 안녕하세요. 많이 하셨어요? 네. 아유, 많이 캤네. 네, 많이 했어요. 탕 끓이고 구이도 구워 먹고 도라지 갖고 할 수 있는 거 또 해야지 뭐. 그래요. 네. 해봐. 봉규 씨는 약초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산꾼 선배입니다. 근데 자연산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서 안 써요. 왜 그래요? 이제 재배 도라지는 그 흙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벗기는 거고, 실적으로 더덕도 그렇고 이 도라지도 그렇고 이 껍질에 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양분이 많고 약성도 굉장히 강하고. 네, 도라지를 말려서 식초도 만든다는군요. 내가 이거 이쁘게 담아가지고 네. 우리 아우님 선물 하나 줄게. 저를 고맙습니다, 형님. 약으로 쓰도록. 잘 우려내서 아버지 나오시면은 드릴게요. 아이고 좋네. 진짜 어우. 네? 향이 되게 좋네. 지금 바로 마셔도 되겠는데 이거? 말려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어느 정도 날린 다음에 방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식초를 담아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음용할 수가 있죠. 도라지 식초는 음료로 마실 수 있을 만큼 맛이 순하답니다. 도라지로 구이를 할 때 양념장에 식초를 조금 넣어주면 맛이 더 깔끔해진답니다. 그런데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을 했다는군요. 원래 이제 일식을 하다가 제 스승님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업종을 바꿨죠. 어떤 말씀 때문에? 이제 한날은 제 음식을 드셔보시더니 이 사람의 병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을 흡수할 수 있는 몸에 기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력은 이 음식에서 얻는 거잖아요. 네. 갔다 내려오면 음식보다 좋은 약이 없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다는데요. 작은 도라지 한 뿌리도 워낙 힘들게 얻은 것들이라 평소엔 먹어볼 엄두도 못 냈답니다. 어우 맛있겠다. 실질적으로 약초꾼들도 많이 못 먹어요. 아까워서. 저희도 벼르고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벼르고 먹는 거예요. 진한 도라지 향에 매콤한 양념이 더해지면 약초꾼들도 아껴서 먹는 귀한 밥 반찬입니다. 기왕 벼른 김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도 하나 꺼냅니다. 아우님, 토화삼 좀 갖다 줘. 토사님요. 아 좋다. 토화삼? 이게 뭔가요? 도라지를 캐다가 9번 찌고 9번 말린 걸 토화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하고 궁합이 맞는 약초를 달여서 그 물에 찌는 거예요. 도라지를 9번 찌고 말린 토화삼으로 육수를 냅니다. 네, 여기에 장어를 넣고 탕을 끓이실 거라는군요. 자, 요건 이제 도라지 넣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더덕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캔 방풍입니다. 온갖 약초에 장어까지. 아유,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납니다. 보양식으로 장어가 최고잖아요. 우리가 캔 약초들하고 같이 탕을 끓여서 먹으면
보양탕으로 아주 끝내줍니다. 겨울을 그냥 거뜬하게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내족에 있는 약초분들은 또 이런 음식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여기에만 꽤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초 향이 장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난다는데요. 바닷가 사는 약초꾼 아니면은 어디서 이런 맛을 보겠습니까? 아 좋다. 어머니 맛 좀 보세요. 맛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둘이서 아유, 맛있네요. 네. 맛있게 잘 끓였네. 이제 몸보신 탕에 이게 장어가 그냥 겨울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겠습니다. 돼지 감자는 보통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 줄만 아는데 이 댁에선 물김치를 담그신다는군요. 무보다 더 윤해. 아, 이거 그냥 무보다 맛있어요. 무. 밥에 넣어서 먹었는데 감자밥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가 나박김치 이거 물김치를 잘하셔가지고 한번 넣어 먹자. 그래서 했는데 맛있어요. 아무데나 뜬금없이 잘한다고 해서 뚱딴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은 제법 귀한 대접도 받습니다. 달큰하면서 깔끔한 맛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은 물김치입니다. 장어가 나 이렇게 살이 퉁퉁해서 맛있네. 처음 먹어봐.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약초들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운 것들이죠. 맛있게 드시고 올 겨울 잘 나요 우리는. 네? 형님도 맛있게 드세요.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등 뒤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 든든한 그곳, 거기가 고향입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태안은 고향처럼 편안함을 주는 곳이었던 문화입니다. 천상병 씨 고택이 여기에 있다는군요. 이 아늑한 곳에 계시다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네, 저 기다려주셨죠? 전화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이 집이죠? 네. 어디 안에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태어난 곳도 아니고 살아본 적도 없는 이곳에 생애 마지막 흔적을 남긴 시인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다락방을 만들어놨던 건데. 그의 시를 사랑했던 한 분이 이곳에 시인의 옛집과 유품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데요. 바로 천상병 시인입니다. 안녕하시죠? 그곳서도 편안하게 소풍 많이 하시고 마음껏 사십시오. 가난이 내 직업이라 노래했던 시인. 녹아버릴 책이네요. 낡은 책 한 권 남기는 것조차 욕심이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세상 소풍길 어디쯤 아름다웠다 말할 기억 하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른손 위에 네,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요즘 노래와 율동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 만대마을 어르신들. 지금이 제일 신나는 소풍 중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다에서 있었던 옛날 먹거리를 그림을 그리겠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답니다. 처음 배운 솜씨로 오래전 기억들을 도화지 위에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니 말입니다. 뭐가 제일 그리우세요? 듬북이요. 다른 분들은? 듬북에다가 지져먹고 해서 참 좋아요. 세모. 세모는 긁어다가 볶아서 기름 넣고 소금 조금 넣고서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바다를 까맣게 뒤덮었던 숱한 해초며 고기들이 어느새 하나둘 사라져버리고 그림 속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친구들과 굴 따라 가던 옛길은 그대로 있는데 한 걸음에 산을 넘던 젊은 날은 이제 가고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힘드니? 저희는 풀풀풀풀 널러서 다녔는데. 그렇지. 지팡이도 안 짚고. 너무 어려서 이렇게 못 다녀. 그 여기 어덕이 넘어져 갖고 너희네들은 힘들어. 그런데 굴 따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산까지 넘을까요? 저기 산 넘어야 바다 있지. 산 안 넘으면 바다 없지. 산 안 넘으면은 앞에 펄바다. 펄바다고 이 산 넘어야 뺑달리 뒤면은 바위가 굴부터 달인 바위고. 고개를 넘으면 큰 바위와 돌로 뒤덮인 바다가 있습니다. 만대마을 사람들에겐 오래된 굴밭이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바다로 나오면 바위마다 빼곡하게 붙어있는 굴들이 지천입니다. 양식을 하기 전엔 모두들 이렇게 바위에 붙은 굴을 채취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땐 굴 따러 나와 덤으로 얻는 게 하나둘이 아니었다죠. 그럼 이런 데가 막 그 바다 해초도 많았잖아요. 청각 같은 게 얼마나 맛있고 그렇게 많았지. 청각 같은 게. 그럼 붉어지. 붉어지 그것도 없는 게래 참. 붉어지 없어. 그게 다 없어졌네. 자기 바다에 했던지 그 뭐 나는 건 싹 다 없어졌어. 그래도 이렇게 잘 여문 굴들이 남아있어 주니 고맙죠. 특히 이 만대마을 굴이 맛좋기로 유명해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답니다. 해안이로 굴 팔러 가면은 2시에 일어나서 3시면 나가 굴리고 큼은 밤에 질이 나좋은가 소이뿌리 돌멩이 다 걸려서 넘어져가면 캄캄한 군형이 후라시가 있나 뭐.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비치고 환하게 오들 다니대. 찬바람 맞으며 하나하나 알맹이를 꺼내는 수고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위처럼 웅크리고 계셔서. 네. 깜장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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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검은 빛이 많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깜이에요? 깜장굴이라고. 저 주시는 거예요? 참고랑 해줄 거야 뭐. 괜찮대요. 처음에는 짜지만 그 다음에 맛이 나와. 맛있게 짜자. 야, 맛있다. 이 바다 냄새가 향긋하네. 입안으로 확 퍼져요. 저 이제 한번 해요. 잡고, 예. 그렇지, 살살. 뚜껑을 닫다. 열었다. 네, 어디가 눈인지 아시죠? 여기 요 검은 부분. 씨는 이쪽인가? 그쵸. 고개를 잘하신다. 잘하긴 뭘 잘해. 이게 틀렸는데. 수천 개를 해야지. 그래 말이야, 수천 개. 됐어요? 저기는
그 정도?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번 했죠. 네. 봐봐. 이 한 알의 정성을 기억에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그렇죠. 격경이 시간 속에 이거 조금씩 해서 덮어보는데 말이야. 맞아요. 그래도 겨울바다에 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찌찌니까 연분해. 깜장굴은 크기는 작지만 탱글탱글하니 맛과 향이 좋아 뭘 해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굴 하나만 있어도 끼니 걱정이 없었죠. 옛날엔 굴이 식량했지 뭐. 굴이 쭉 끼고 가서 땡가서 팔고 100원씩 했어 회장님. 팔고서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서 집도 안 짓고 포장 1,000원 거기서 1,000원이야 국수 한 그릇이. 아니야 1,000원 아니야 100원 했어 그때. 100원 에. 빌리고 갈 때. 그렇게 해서 난 그것도 한 그릇도 못 사 먹고 저렇게 쫄쫄 굶고 또 걸어서 온다고. 그러고 살았어. 그거. 국수 한 그릇 못 사 먹을 만큼 악적같이 살았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침개를 할 땐 넉넉하게 굴을 넣고 마음껏 호사를 누렸습니다. 굴이 듬뿍 들어가야 제맛이 나기 때문이죠. 제사 때면 굴을 넣고 끓인 듬뿍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생겼네 아주. 아이고 이거 봐 얼마나 좋은가. 야 너무 좋네. 하지만 듬뿍이 사라지면서 듬뿍탕도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됐죠. 칠레지, 전기 들어오지, 다 그런 거 전화 들어오지, 다 그런 거 살기 좋으니까 또 그 대신 또 저 뭐가 더 긁는 게또 긁는 게 영광 생기더만. 이런 게 바다가 마르지 다 이런 게 다 죽어서 없어져서 그 전에는 이런 게 얼마나 흔했다고. 오늘은 톳으로 된장국을 끓입니다. 굴을 넣어 끓이면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는데요. 듬뿍이 그리울 때 먹는 톳된장국입니다. 들어오셔. 이번엔 대나무가 좀 필요하답니다. 지갔지요? 뭘 하시려는 거죠? 대나무에다 깨서 먹으면은 약도 된대야. 옛날에 다나무 없는 집은 쌀이 나면 덕했어. 네. 뭐를요? 고기 구워 먹으려면요 뭐든지. 질게 깨나 조금씩 깨야지. 대나무를 가늘고 뾰족하게 만들어 망둥어를 통째로 끼웁니다. 속까지 잘 익도록 둥글게 말아서 끼우는 게 중요한데요. 대나무가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생선구이를 할 때 제격이랍니다. 가을 망둥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름이 차고 살이 오르는 요즘이 먹기 딱 좋을 때랍니다. 망둥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은 그냥 지나치기 힘들죠. 냄새는 여기서 나오는데. 아유, 뭘 보세요? 밥반찬이에요? 예. 밥반찬. 저 온다는 얘기 듣고 지금 구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오신다고 특별히 이렇게 네. 옛날에 하던지 지금이야 누가 이렇게 먹건? 야, 이게 그렇게 맛있군요. 여기 망둥이가 여기 많습니까? 망둥어야 요즘도 흔하지만 아궁이가 사라지니 옛맛을 보기가 힘들겠죠. 네, 난 이 부뚜막 앞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어머니도 되면은 밥 부뚜막에서 잡수는 거 많이 봤어. 응, 그렇죠. 참아도- 여자는 부뚜막에서 먹고 땅에서 먹어야지 상에서 먹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요. 어른들이 쌍놈이랴 그렇게 한다고. 그래 말이야. 양반집은 더더욱 해냈지. 부뚜막을 밥상 삼아 살던 세월이 좋았을 리 없지요. 그래도 까맣게 그을린 망둥어 구이 맛이 가끔은 그립습니다. 갯벌에 나가 손으로 긁어왔다던 박하지도 요즘은 귀한 신세가 됐습니다. 박하지로
게장을 만드실 거라는데요. 태안에선 간장 대신 소금으로 게장을 담는답니다. 여기다가 천양고추나 뭐 조금 넣어야. 소금물을 만들어 한번 끓인 다음 식혀서 박하지에 넣고 삭히면 소금 게장이 되는 거죠. 이끔들은 간장게장 하는데 옛날식을 하느라고 이끔 소금물로 담죠. 옛날에 소금물로 담잖아요. 소금물로 담았지 간장 안 했어요. 그다 이렇게 딱 하루 있다가 또 그냥 끓여서 또 식혀서 부수면은 그냥 맛있지 칼칼하고. 요즘은 간장게장 맛에 익숙해져 소금게장 보기가 힘든데요. 소금물이 게살에 배어들면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게맛 아는 고수들의 밥도둑이지요. 여기는 딱 아프다 아프놓고. 건더기를 잡지. 아, 그렇지. 그렇게 손으로 해야 맛있겠네, 그건 진짜. 달랐네. 조금만 잡숴보세요. 근데 이제 간장게장 같지 않고 맛은 짭짤하니 그냥 개안만 하지. 송깨는 넣으셨군요. 맛있게 해야 하는데. 세월만큼 입맛도 많이 변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도 추억이 있으니 아직 청춘입니다. 만나요. 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대. 맞아. 맞아요. 맞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닷속 깊이 감춰져 있던 보물선처럼 말이죠. 아유, 전 저 멀리서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다 눈인 줄 알았습니다. 눈 같죠? 오늘 보물 찾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뭐 보물이라는 게 어디 뭐 숨어 있는 특별한 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뭐 우리 곁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쉬워하지 말고 또 그리워도 하지 말고 자연이 준 이 귀한 선물들 보물처럼 잘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